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일반 핵심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윈도우즈의 특징인데요. 윈도우즈 특징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OLE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OLE라고 하는 것은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으로서 객체 연결과 삽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쉽게 새로운 부품이나 주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은 위의 윈도우즈 특징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프린트기를 내가 사용하려면 어떤 기능을 써야 될까요? 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윈도우즈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라이브러리, 홈그룹, 64비트 데이터 처리, 점프 목록, 프로그램 단축 고정, 에어로 전환, 3D. 자, 여기 에어로 전환 3D는 Alt, 윈도우즈 로그 키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3D 형식으로 화면 자체를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 볼 수 있죠?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에어로 피크. 에어로 피크는 작업 표시줄의 마지막 여기 오른쪽에 바가 투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바탕화면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보호, 사용자 계정 컨트롤, 캡처 도구, 스티커 메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미디어 센터, 윈도우즈 DVD 메이커, 윈도우즈 디펜더, 그리고 원격 미디어 스트리밍, 그리고 이제 컴퓨터 복구라든지 윈도우즈 체험 지수, 윈도우 터치, 레디 부스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주요 부팅 메뉴는 F8번 키를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 모드라고 하면 최소 해상도가 800에 600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까요? 시간이나 프로그램, 게임 등급 등에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은, 자, 여기서 게임 등급이나 특정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를 해당되는 건데요. 주로 자녀 보호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파일 시스템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파일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 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로는 대표적인 것이 뭐 USB도 있겠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보조기억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수정, 삭제, 추가, 검색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FAT16, FAT32, NTFS 여기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FAT16은 File Allocation Table이라 해서 여기 숫자가 16보다는 32가, 그리고 32보다는 New Technology 파일 시스템인 NTFS가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그 기능들이 있는데요. FAT16, 32는 일단 여러분들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NTFS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및 공간 활용이나 보안, 시큐리티, 안정성 면에서 FAT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뛰어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파일의 크기는 16TB나 파티션 크기도 256TB 정도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NTFS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섹션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NTFS의 장점에서 시스템의 리소스를 땡땡땡 할 수 있다. 자, 위에서 뭘 할 수 있다? 네, 최소화할 수 있다 입니다. 자, 4번. 바로가기 키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F2 이 제어 키를 사용해서 Alt나 Shift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컨트롤 X, 이런 것들을 Alt F4 많이 쓰는데요. 자, 기능 키는 실질적으로 펑션 키들을 우리가 기능 키라고 얘기합니다. 펑션이라는 말이 이제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F1은 도움말, F2는 이제 리네임이죠. 폴드 및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때. 그리고 이제 F3은 검색입니다. search, find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F 키를 누르면은 보통 이제 파인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F5는 최신 정보로 리프레시를 시켜줍니다. 제어 키는 대표적으로 Alt 키나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우리가 제어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4번 시작 메뉴가 나타내는 단축키는, 자, 일반적으로 시작 메뉴는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눌러도 단축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윈도우즈 로고 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작 메뉴를 누를 때는 컨트롤 ESC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컨트롤 ESC입니다. 자, 단축키가 굉장히 많은데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캡처를 해두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PPT 자료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킬 때는 이렇게 돋보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나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로고 키를 누르고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지고, 그죠? 여기 돋보기 지금 100%로 돼 있고 X로 눌러서 다시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돋보기를 취소할 때는 ESC,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잠그거나 사용자를 전환할 때는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L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려있는 모든 창과 대화 상자를 취소하거나 이전 크기로 할 때도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의미로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D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이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T입니다. 윈도우즈 탐색기는 여러분들 많이 쓰죠. 그래서 윈도우즈 로고 키 여기 탐색기를 누르는 것들도 조금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창 미리 보기. 아까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제가 탭 키 눌렀죠, 그죠? 이렇게 활성창을 눌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결과창을 누를 때는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F 키를 누르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접근성 센터일 때는요,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U죠, 그죠? U를 누르면 되고, 시스템 창을 누를 때는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Pause나 Break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할 때는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M을 누르면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크기로 나타낼 때는 반대로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M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Shift를 누르면 이전 크기고, 그냥 윈도우즈 로고 키 M을 누르면 최소화를 시킵니다. 시작 메뉴는 Ctrl ESC입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바탕화면의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는
Ctrl Shift ESC입니다. 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 관련된 키도 잘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을 비울 때는 Ctrl Delete입니다. 여기는 영구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를 할 때는 Shift F10번 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키를 누를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의 속성창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Alt Enter를 누르면 파일이나 폴더의 속성창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창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Alt F4번, 활성창의 바로가기 메뉴는 Alt 스페이스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화면 중앙에 나타내고 싶을 때는 Alt 탭을 누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Alt 탭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순서대로 전환할 때는 Alt ESC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 창을 이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활성창을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외우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자주 쓰는 것들은 조금씩 쓰면은 단축키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조금 빠르게 그리고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확대 축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서 센터나 그리고 Alt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뭐 탐색기나 그다음 미리 보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좀 자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콘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폴드나 파일, 디스크 드라이브, 다른 컴퓨터, 그 다음에 프린트, 그리고 모든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바로 LNK, 링크인데요. 컴퓨터에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이름도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거나 이동을 하더라도 원본 파일은 삭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단축키는요. Ctrl Shift를 하고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실행 파일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탕화면에 드래그를 하면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된다. 아니죠. 위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야지만 바로가기 키가 생성이 됩니다. X가 되겠죠. 자, 6번. 시작 메뉴 및 작업 표시줄. 우리가 시작 메뉴는 아까 전에 Ctrl ESC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로고 키를 누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업 표시줄 탭은 작업 표시줄 잠금도 되고 그리고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도 됩니다. 작은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화면의 50% 정도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상하 좌우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작업 표시줄의 단추는 항상 단추 하나로 표시할 수도 있고 레이블을 숨길 수도 있고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단추 하나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추 하나로 표시, 단추 하나로 표시 안함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작업 표시줄 탭은 알림 영역이 있죠. 그리고 에어로 피크로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메뉴 탭은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
전원 단축, 시스템 종료, 사용자 전원, 로그 오프, 잠금, 다시 시작, 절전,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구모음 탭은요, 주소나 링크, 태블릿 PC, 입력판, 바탕화면, 새 도구모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대화 상자에서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작업 표시줄 단추의 크기가 자동 조절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자동 조정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죠?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탐색기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윈도우즈 탐색기는 너무나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탐색기는 윈도우즈 로고에 E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즈 탐색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나 지어판, 응용 프로그램, 파일 및 폴더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윈도우즈 탐색기죠. 그리고 컴퓨터의 파일과 폴더를 계층 구조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인쇄 기능을 사용해서 문서를 열지 않고도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표시된 기호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모로 된 것은 하이 메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땡땡땡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화 상자가 있다는 얘기고, 메뉴가 흐리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메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가기 키 중에 홈 키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탐색기가 있는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현재 창의 목록 중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엔드는 마지막 항목을 선택하고 F6번을 누르면 창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선택된 폴드의 상위 폴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윈도우즈 로고키를 누른 상태에서 E를 누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백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상위 폴드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7번이네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땡땡땡 땡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선택된다. 방금 얘기했던 백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8번입니다.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폴더 옵션이나 파일 옵션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폴더 옵션에서는 파일이나 폴더의 보기 형식, 검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자, 탭으로는 일반, 보기, 검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은 보통 폴더를 찾아보기 할 때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제 2번 클릭해서 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탐색 창은 모든 폴더 표시를 해제하거나 자동으로 현재 폴더 확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기 탭은요, 폴더 보기가 있는데요. 모든 폴더에 적용할 수도 있고 모든 폴더를 원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는 공유 마법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드라이브 문자 표시, 메뉴 항상 표시, 미리 보기 창에 미리 보기 처리가 표시, 미리 보기의 파일 아이콘 표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숨긴 파일 및 폴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암호화되거나 압축된 NTFS 파일을 컬러로 표시하기, 폴더 및 파일 바탕화면 항목에 팝업 설명 표시 숨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검색은요, 검색 탭에는 검색 대상, 검색 방법,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 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검색 방법 같은 경우는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 및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그 방법은 파일 폴더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에 하이 폴더를 포함시켜서 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거나 자연어 검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할 때는요, 시스템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압축 파일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들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8번인데요. 숨긴 파일 및 폴더의 숨김 속성을 일괄 해제할 수 있다. 일괄 해제라는 말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X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파일과 폴더. 파일과 폴더를 선택할 때는요, 하나의 파일을 선택할 때는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냥 해당되는 폴드나 파일에 클릭을 하면 되고,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첫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비연속적인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모든 항목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됩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할 때는 현재 선택된 영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항목을 선택합니다. 반전이니까요. 파일과 폴더를 검색할 때죠. 자, 검색할 때는 기본적으로 검색 상자에 입력된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나 폴더 등을 검색하고 내용 앞에 하이픈을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합니다. 맞는 문자도 쓸 수 있는데요. 맞는 문자 중에 이렇게 별표나 물음표 이것을 이용해서 파일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는요, 프린트 파일, 폴더, CD, DVD-롬 드라이브 등의 컴퓨터 자원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폴더는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네트워크를 클릭한 다음에 공유된 폴더가 있는 컴퓨터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파일명 뒤에 이렇게 달러가 붙어 있는 폴더를 공유하거나 공유름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공유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마우스로 연속되어 있는 여러 파일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자, 뭘 누를까요? 예, Shift 키를 누르고 연속되지 않은 파일을 선택할 때는 Ctrl 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휴지통인데요. 휴지통의 실제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Recycled Bin이라는 폴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한 파일, 임시 보관, 복원 가능, 실행 불가능, 정렬 가능, 즐겨찾기로 인터넷 가능. 그죠? 자, 요런 형태 휴지통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의 용량의 5에서 10% 내외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설정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메가바이트 형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고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C나 D나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휴지통에는 삭제된 파일뿐만 아니라 삭제된 시간, 날짜, 파일의 원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도 저장이 됩니다. 휴지통의 용량을 초기화하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복원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죠. 자, 요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예전의 플로피 디스크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USB 메모리, 도스 모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항목들은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고 바로 영구 삭제가 됩니다. Shift 딜리트 키를 눌렀어도 마찬가지로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영구 삭제가 됩니다. 휴지통 속성상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이동 작업으로 덮어쓴 경우에도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휴지통에서 보관된 파일도 실행과 복사를 할 수 있으며 파일을 복원하면 내 문서 폴더에 복원된다.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까지 휴지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